이제 당신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당신 자신의 전생을 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전생이 궁금하신가요? 이왕이면 당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전생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별도로 궁금한 전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정해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무런 목적 없이 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그냥 시작해도 좋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고자 하는 전생으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또는 먼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거나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저의 안내와 관계없이 스스로 전생을 떠올리고 그 전생 속에서 어떤 경험을 벌써 해오고 있었거나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좋습니다. 당신의 그 경험을 위주로 하여 그냥 그곳에 집중하고 따라가세요. 제 목소리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멀리 가는 여행길을 상상해 보세요. 일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래서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낯선 길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상상이 가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변 풍경도 상상하고 감정이나 느낌도 떠올려보고 느껴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냥 허용합니다. 당신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며 주변에는 어떤 풍경, 어떤 경치가 보이거나 보일 듯 하거나 있을 것 같거나 있습니까? 어떤 소리 같은 것이 들릴 듯 합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의 소리, 새 소리, 물소리, 아니면 이런저런 자연의 소리 또는
기계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있을까요? 혹시 냄새가 있을까요? 향기가 있을까요? 몸의 촉감이나 느낌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든 상상 가능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허용하세요. 한참 길을 가는 동안에 당신은 어느새 어느 전쟁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쟁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 어떤 곳에 와 있습니까? 주변에 무엇이라도 보이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풍경이나 경치가 펼쳐지는 것이 있나요? 집이나 어떤 구조물, 건축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저런 모습들, 풍경들을 고려할 때 당신이 있는 그곳은 어떤 지역, 어떤 나라일까요? 시기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기,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경우에 따라 숫자가 생각날 수도 있고 연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지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신의 복장도 살펴보고 몸도 살펴보고 느껴봅니다.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합니다. 어떤 집이 생각납니까? 어떤 모양의, 어떤 규모의 집일까요? 그 집을 생각할 수 있다면 대략 얼마나 과거의 집이며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문화권의 집일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 식구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형제, 자녀, 배우자, 뭐 이런 가족, 식구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족은 누구일까요? 얼굴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얼굴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연한 기분, 느낌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생의 당신의 가족 관계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꼭 현생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또는 그냥 아는 사람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또는 여러 가족 또는 식구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또는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과의 당신의 인연이 가장 강하거나 깊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현생의 누구 또는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인연들을 생각할 때 또 그 생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당신이 겪었던 일들 또는 사연들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일을 주로 했고 무엇을 하면서 주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의 사회 경제적 신분은 어떠했을까요? 그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을 겪었고 나쁜 일을 겪었을까요? 지금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에 대한 언급을 들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고 어떤 일이었을지를 보고 느낍니다. 그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 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쪽으로도 가보세요. 좋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일, 그 상황은 당신의 현재 삶의 어떤 상황, 경험 또는 일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을까요? 당신의 성격, 건강 또는 평소의 습관이나 취향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인관계 또는 직업관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런 관련성들을 생각해보고 떠올려봅니다. 자유롭게 떠올리고 자유롭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안내를 생략했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스스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 탐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죽음의 순간으로 가세요. 당신은 몇 살쯤에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며 어떤 기분,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 상태는 어떠하며 또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당신이 이제 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 또는 속상한 것, 또는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런 것을 교훈 삼아 이번 생, 현생에서 보다 더 낫게 살아가는데 도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자랑스럽거나 잘했다 싶은 것,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취감을 느끼거나 어떤 인정을 크게 받아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며 무엇일까요? 지난 생을 되돌아볼 때 그 생은 지금의 삶, 현생과 얼마나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닮은 것으로 느껴집니까? 얼마나 그 유사성이 클까요? 아니면 반대로 느껴집니까? 인과응보라고 해서 준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평의 원리에 의해서 그때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는 겉으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평가와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의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전생 체험을 마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당신은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에서 셋을 셀 것입니다.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준비합니다. 하나, 둘, 이제 곧 눈을 뜰 것입니다. 셋, 눈을 뜨세요. 자,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을 좀 움직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도 살펴보고 현실 감각을 되찾습니다. 자신의 전생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자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더 잘 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생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면서 흔하며 쉬운 것이 바로 최면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면을 통해서 자신의 전생을 탐구하고 자신의 전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최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전생 탐구, 전생 여행, 전생 체험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생을 못 봤다 또는 전생이 안 보인다 라고 아쉬워하거나 심지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자신의 전생을 탐구하고 전생 체험을 하기 위하여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 최면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최면을 경험하면서도 최면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최면에 걸려 있으면서도 최면에 걸린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면이 어떤 것인지, 최면 상태가 또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 때 전생 탐구와 전생 체험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최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바탕에서 전생에 대한 개념도 더 잘 잡히고 전생 체험도 더 쉽게 와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면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요?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느껴도 보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해봅니다. 최면은 멍한 상태입니다.
최면은 이완된 편안한 상태. 최면은 붕 떠 있는 것 같은 상태. 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 최면은 나른한 상태. 최면은 몸이 묵직함을 느끼는 상태. 최면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끼는 상태.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가벼운 것 같기도 한 상태. 최면은 몽롱한 상태. 최면은 졸음이 오는 상태. 최면은 비몽사몽, 마치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상태. 최면은 무엇에 빠져 있는 상태. 최면은 무엇에 빠지고 집중해 있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상태. 최면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최면 트랜스라고도 하고 그냥 트랜스라고도 합니다. 제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지금 그 트랜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앞에서 제가 말했던 이런저런 상태 속에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 상태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도 이런 상태 속에 함께 머물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경험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약한 상태에서 경험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좋습니다. 당신은 특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때 그런 트랜스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 책을 읽을 때, 운동을 할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걸을 때, 등산을 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지하철을 탈 때, 하늘을 바라볼 때,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개인차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마다, 경우마다 트랜스는 다르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최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합니다. 최면에서도 잡념, 잡생각이 듭니다. 최면에서도 이런저런 의심이 들고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과연 최면에 들어갔을지, 이것이 최면 상태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말 최면에 걸렸을지를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전생 체험을 할 때도 이게 진짜 전생 체험이 된 건지, 혹시 상상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괜히 평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으로 자꾸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확인한 것, 따지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놔두되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면에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하고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트랜스에 깊이 들어가고 최면 속에 깊이 들어간다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최면에서도 더 이상 최면을 하기 싫다면 언제라도 최면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면에서도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최면에서도 최면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면과 비최면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최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면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면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누구나 최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최면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더 잘 되는 것이지요. 선천적으로 최면에 빨리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늦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면 감수성의 차이로 인해서 최면에 걸리기 위해서 최면 연습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연습이 전혀 필요 없이 곧바로 최면에 잘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최면과 최면사를 신뢰하고 허용하고 함께 보조를 맞출 때
보다 잘 됩니다.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것을 협응이라고 합니다. 협응, 그것은 두 사람 각자가 서로에게 협조하고 상대가 바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응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손뼉 또는 박수도 두 손이 서로 맞닿아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최면을 거는 사람과 최면에 걸리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합치될 때, 그리고 유도와 안내를 잘 따를 때 보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할 때 최면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그 최면의 개인차 때문에 사람마다 최면에 걸리는 속도, 깊이, 정도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한 최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최면에 걸리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최면에 걸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최면은 더 잘 안 걸립니다. 이런 것을 노력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력을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렇게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최면에 더 잘 걸리지 않게 되지요. 최면에 걸리기 가장 좋은 조건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되 그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그 잡생각이 들도록 놔두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놔두고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이든 애쓰면 안 됩니다. 최면에서는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졸음이 오거나 잠이 올 때 그 느낌 또한 그대로 허용하세요.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나른하면 그 나른함을 따라가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움을 따라가고, 가벼우면 가벼움을 따라가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그대로를 허용하십시오. 그런 자신의 심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허용하세요. 없는 느낌을 굳이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을 굳이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대로 그냥
허용하십시오. 자, 오늘의 체험, 오늘의 경험이 어떠셨나요? 이제 최면에 대해서 전생 체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나요? 좀 이해를 더 잘 하게 되었나요? 아무쪼록 오늘의 시간도 당신에게 유익한 경험이었기를 바라고 또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